50대 이후 여성 10명 중 9명이 겪는다는 그 증상,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불편하게 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갱년기 증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중동 지역, 특히 이란과 지중해, 연안의 여성들이 갱년기를 훨씬 가볍게 넘긴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연구자들이 주목한 것이 바로 석류입니다. 매일 밥 먹듯 석류를 가까이 하는 그 지역. 사람들의 식문화가 건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입니다. 그러고 보면 석류는 참 오래된 과일입니다. 기원전 3000년 초기 청동기 시대 유적에서 이미 탄화된 석류 외피가 발견되었다고 하니 인류의 역사와 말 그대로 함께해온 과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양귀비가 매일 먹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아름다움과 건강을 상징하는 과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전설이나 이야기로만 전해지던 그 효능이 이제는 실제 연구 결과로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잠깐 지금 자신의 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요즘 들어 이유 없이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이 잦아졌다면, 밤에 자다가 온몸에 땀이 나서 깨는 일이 생겼다면, 기분이 자꾸 가라앉고,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면, 잠은 자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다면, 그리고 예전보다 관절이 뻑뻑하고 피부가 건조해졌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석류가 왜 갱년기 증상에 도움이 되는지 그 원리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둘째, 석류가 실제로 연구에서 확인된 다양한 건강 효과를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셋째, 석류를 제대로 먹는 방법과 집에서 활용하는 실질적인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류를 먹으면 안 되는 분들과 주의해야 할 점까지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당장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먼저 석류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석류의 원산지는 이란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인도 북부, 지중해에 이르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동과 지중해 연안에서 수천 년 동안 식용으로, 그리고 전통의학의 재료로 쓰여온 과일입니다. 이슬람 전통의학에서는 황달, 기침, 심장 질환에 활용했고, 인도 전통의학 아유르베다에서는 심장 보호와 혈당 관리에 사용해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얼굴을 깨끗하게 하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는데도 쓰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미인들이 즐겨 먹었다는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이 아닐 수 있다는 근거가 역사 곳곳에 남아있는 셈입니다. 석류는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으로도 전파되었습니다. 서한시대에 중국에 소개된 석류는 처음에는 왕궁의 신성한 장식, 식물로 취급받았다가 이후 중추절에 석류를 먹는 전통이 생길 만큼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왔습니다. 몽골 의학과 티베트 의학에서는 소화불량에, 위구르 의학에서는 잇몸, 염증 같은 항균 작용에 활용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 동안 전 세계 전통의학이 주목해온 이 석류에는 도대체 어떤 성분이 들어있길래 이토록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걸까요? 석류 안에는 크게 3가지 부위가 있습니다. 빨간 알갱이처럼 보이는 과육과 씨앗, 그리고 두껍고 단단한 껍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과육만 먹고 씨는 뱉고 껍질은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석류의 절반도 못 먹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실 겁니다. 석류 안에는 퓨니칼라진, 퓨닉산, 엘라그산,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같은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름이 어렵게 들리실 수 있으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산화 성분이란 쉽게 말해서 몸속 녹을 막아주는 물질입니다. 우리 몸은 숨을 쉬고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쌓이면 세포와 혈관, 장기를 녹슬게 만듭니다. 오래된 수도 파이프가 녹슬어 물이 탁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항산화 성분은 바로 이 녹쓰는 과정을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석류의 항산화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석류의 항산화력은 레드와인의 약 3배, 녹차의 약 2배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중에서 건강식품으로 잘 알려진 블루베리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항산화 성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놀랍게도 바로 껍질입니다. 우리가 먹지 않고 버리는 그 껍질에 과육보다 훨씬 많은 유효 성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석류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석류가 갱년기에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석류씨 오일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석류씨에 들어있는 퓨닉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 안에서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쉽게 말하면 여성 호르몬입니다. 50대를 전후해 이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갱년기 증상입니다. 안면 홍조, 수면 장애, 기분 변화, 관절 불편함, 피부 건조, 피로감. 이 모든 것이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입니다. 석류씨 오일의 퓨닉산 성분은 이른바 식물성 에스트로겐, 파이토에스트로겐의 일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처럼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약하게 켜진 전등처럼 부드럽고 완만하게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방향으로 몸이 반응하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약을 복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 우려도 낮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 점이 확인됩니다. 석류씨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갱년기 여성들에게서 안면, 홍조, 불면, 기분 변화 같은 증상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중동 여성들이 갱년기를 가볍게 넘긴다는 우스갯소리가 완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 가장 궁금하실 내용일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 결과들이 있는지, 그리고 갱년기 외에 석류가 어떤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류와 갱년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사실 석류의 건강 효능은 갱년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50대 이상 어르신들께 석류를 꼭 소개드리고 싶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걱정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 혈압, 혈당, 염증, 관절, 피부 그리고 남성 건강까지. 석류는 이 모든 영역에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들이 쌓이고 있는 과일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효능은 항고혈압 작용입니다. 혈압 이야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혈압약 먹고 있는데 거기에 뭘 더 먹어야 하냐고요. 석류는 혈압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석류 주스를 꾸준히 마신 고혈압 환자들에게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5mmHg 가까이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석류 속 항산화 성분들이 혈관 내벽을 보호하고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것을 늦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연구자들은 설명합니다. 혈관을 고무호스에 비유하자면 오래되면 딱딱해지고 잘 터지는 고무호스를 석류 성분이 조금 더 탄력 있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항당뇨 효과입니다. 석류는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석류에 들어있는 엘라그산, 퓨니칼라진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혈당을 에너지로 바꾸려면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포의 문이 잘 열리지 않는 상태, 즉 열쇠를 갖다 대도 문이 뻑뻑하게 열리지 않는 상태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당이 올라가고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석류의 성분들이 이 세포문을 좀 더 부드럽게 열리도록 돕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또한 석류는 식후 혈당 급등을 완만하게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염증 효과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상처에 생기는 붓고 빨간 그것을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 들면서 진짜 걱정해야 할 염증은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만성저도 염증입니다. 만성저도 염증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속 어딘가에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아주 낮은 온도로 계속 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으로는 아프지 않지만 오랜 시간 이 불씨가 유지되면 심장질환, 관절질환, 당뇨 그리고 일부 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만성저도 염증은 노화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석류에 들어있는 퓨니칼라진과 안토시아닌 성분은 이 염증 신호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관절 염증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가진 분들이 석류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관절 통증과 뻣뻣함이 유의미하게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무릎이 자꾸 시큰거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관절이 굳어있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석류를 꾸준히 가까이 하시는 것이 나쁘지 않은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항암 관련 연구 결과들입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석류가 암을 치료한다거나 예방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고 인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가 더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실험실 수준과 초기 임상 연구에서 석류 성분이 일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들은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암과 관련한 세포 실험 결과들이 있습니다. 암을 고친다는 뜻이 아니라 석류 속 항산화 성분들이 세포 손상과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을 늦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질대사 조절 효과입니다. 중성 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석류 주스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줄어들고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벽에 기름때가 끼는 것을 늦추는데 석류 성분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막힌 하수구를 천천히 뚫어주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남성 건강과 석류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흥미로운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류가 남성 활력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석류 주스를 2주 동안 매일 마신 남성들에게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약 25%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정자의 운동성과 품질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결과들도 한 가지 연구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석류가 남녀 모두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일곱 번째, 석류 껍질의 항균 효과와 상처 회복입니다. 석류 껍질에는 항균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위구르 전통의학에서 수백 년 전부터 잇몸 염증에 석류 껍질을 사용해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현대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결과는 상처 회복 속도입니다. 석류 껍질 성분 5%를 포함한 국소 처치를 시행한 연구에서 처치를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상처 치유 속도가 약 59.5% 빨라졌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피부가 잘 회복되지 않고 상처가 오래가는 분들께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석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항산화, 항염증, 항고혈압, 항당뇨, 지질대사 조절, 갱년기 증상 완화, 남성 활력,
피부 회복까지. 나이 들면서 걱정이 늘어나는 다양한 부분에서 연구 결과가 쌓이고 있는 몇 안 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이렇게 좋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이 효능을 제대로 얻을 수 있을까요? 석류를 제대로 먹는 방법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원칙, 씨앗까지 함께 먹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석류 알갱이를 입에 넣은 다음 과즙을 빨아먹고 씨앗은 뱉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버리는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퓨닉산, 즉 갱년기와 남성, 활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곳이 바로 씨앗입니다. 씨앗은 씹어서 삼키면 됩니다. 딱딱하지 않으니 어렵지 않습니다. 씨앗까지 함께 드시는 습관,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칙, 껍질도 활용하면 좋습니다. 물론 껍질을 그냥 씹어 드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석류 껍질을 말려서 차로 끓여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린 석류 껍질 한 조각에 뜨거운 물을 부어 오븐에서 10분 정도 우려내면 됩니다. 쓴맛이 있지만 꿀 한 티스푼을 더하면 마시기 편해집니다. 중국 전통의학에서는 수백 년 동안 석류 껍질을 약재로 활용해 왔다는 점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셋째 원칙, 시중 제품을 활용할 때는 성분표를 확인하십시오. 석류 관련 제품은 시중에 매우 다양합니다. 석류 주스, 석류즙, 석류 농축액, 석류 분말, 석류씨 오일 등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직접 석류를 손질하는 것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런 제품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단 구매하실 때 설탕이나 과당 시럽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석류 자체의 당도도 낮지 않은 편인데 여기에 설탕이 추가되면 혈당 관리에 좋지 않습니다. 성분표에서 석류 함량이 몇 %인지 첨가당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넷째 원칙, 하루 적정 섭취량을 지키십시오. 석류 생과를 드실 경우 하루에 석류 반 개 정도가 무난합니다. 석류즙이나 농축액이라면 하루 20ml에서 30ml, 2스푼에서 3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석류 주스는 200ml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한 섭취는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적당하게가 핵심입니다. 다섯째 원칙,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요? 특별히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 식후에 드시는 것이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공복에 석류즙을 드실 경우 위가 약한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사를 마친 뒤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여기까지 석류의 주요 건강 효능과 올바른 섭취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직 남았습니다. 좋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석류를 먹으면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오늘 들은 내용이 진짜 도움이 됩니다. 석류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으니 이제는 꼭 챙겨야 할 주의 사항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모든 분께 똑같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주의 사항들은 단순히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내용을 아셔야 석류를 제대로 안전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자궁근종이 있으신 여성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석류가 갱년기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갱년기를 앞두거나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장 많이 드시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석류씨의 퓨닉산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효과가 갱년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자궁근종이 있는 분들께는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궁근종은 에스트로겐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에스트로겐 유사작용이 있는 성분을 과하게 섭취할 경우 자궁근종의 성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궁근종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석류를 소량 맛보는 정도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매일 꾸준히 드시거나 석류씨 오일을 따로 복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나 한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챙기려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둘째, 석류 섭취 후 소화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석류 주스나 즙을 처음 드시거나 평소 위장이 약하신 분들 중에서 간혹 설사나 복통을 경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류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이 일부 민감한 분들의 위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시고 몸이 잘 받아들이는지 확인하면서 점차 양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드시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가 잦아진다면 양을 줄이시거나 담당 한의사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혈압약을 비롯한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점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시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석류 주스는 일부 약물의 흡수나 대사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혈압약 중에서도 특정 종류의 칼슘 채널 차단제 계열 약물, 콜레스테롤 약인 스타틴 계열, 그리고 면역 억제제와 함께 먹을 경우 약의 혈중 농도가 예상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포도 주스나 자몽 주스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석류 주스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현재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혈당 강화제, 항응고제,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석류를 매일 꾸준히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에게 먼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약과 음식 사이의 상호작용은 생각보다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습니다. 넷째, 석류도 당도가 있는 과일입니다. 혈당 관리 중이신 분들은 섭취량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석류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적당량을 드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석류 100g당 당분 함량은 약 13g에서 15g입니다. 생과를 드실 때는 적당량이지만 석류즙이나 농축액을 과도하게 드실 경우 또는 설탕이 첨가된 시판 석류 음료를 많이 드실 경우에는 오히려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석류를 드실 때 하루 섭취량을 꼭 지키시고 혈당 수치를 확인하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석류를 고르고 보관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석류를 직접 구매하실 때는 껍질이 단단하고 묵직한 것을 고르십시오. 가벼운 것은 과육이 말라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껍질에 광택이 있고 눌렀을 때 탄력이 느껴지는 것이 신선합니다. 냉장 보관하면 2주에서 4주까지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반으로 자른 석류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고 3일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석류 알갱이를 까는 것이 번거로우신 분들을 위해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석류를 물속에서 손으로 알갱이를 떼어내면 알갱이는 가라앉고 흰 껍질 부분은 물 위로 뜨기 때문에 훨씬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껍질에 석류 주스가 튀어 옷에 묻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의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궁근종이 있는 분들은 과도한 섭취를 피하고 전문가와 상담 후 드십시오. 위장이 약한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셔서 몸의 반응을 살피십시오.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혈당 강화제 등 복용 중이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적정량을 지키시고 설탕 첨가 제품은 피하십시오. 그리고 씨앗까지 드시고 껍질은 차로 활용하시고 꾸준히 적당히 드시는 것이 석류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한 보양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석류 한 조각, 씨앗까지 꼭꼭 씹어 드시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지금 이 순간 내 몸을 위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갱년기를 겪고 계신 분이라면 관절이 자꾸 시큰거리는 분이라면
혈압과 혈당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석류를 조금씩 가까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함이 쌓이면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주변에 꼭 함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였습니다.